the 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네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공회사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한 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신속한 건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토목 설계 변경에 의한 엔지니어링 부서 검토가 들어가면 지역마다 틀리지만 검토 기간만 12개월에서 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 설계를 하게 되는데 한국과 틀리게 캐나다에서는 디자인 및 설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건축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이는 장단점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건축가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함께 따릅니다. 설계비 및 공사 자문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지고 특히 건축주 혹은 시공업체와 설계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원만한 해결을 보는데 상당히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모든 건물이 빌딩 코드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즉 건축 시에는 해당 지역의 빌딩 코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할 시청에서는 하나의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최소 20회 이상의 인스펙션을 시행하고 약 30여 차례의 엔지니어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이 안전하게 건설되었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보증합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집을 짓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여 각 단계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설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을 디자인하고 도면으로 구체화시킨 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로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 예정지의 전반적인 레이아웃 및 대지 사용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량을 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 계획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둘째로 나무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지 내에 있는 나무가 공사 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나무를 자르거나 뿌리를 손상시켰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주택 구조 및 내부 공간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어질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실용적인 공간 배치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결정합니다. 넷째로 배관 설비 및 냉난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효율적인 배관 시스템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건축 및 실내 디자인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의 외관 및 실내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섯째로 외부 디자인 및 조경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의 외부 마감 및 조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설계가 끝난 후 두 번째 단계인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허가를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된 도면, 시방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청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허가를 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캐나다에서는 철거 및 건축 허가를 받기까지 통상 4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만일 각 시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모든 허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허가증과 함께 허가 서류를 받게 되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공사하면서 득했던 허가증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면 허가증과 함께 승인도면, 승인사양서, 승인조건 등 모든 서류를 일괄 받게 되며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디몰리시 퍼밋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트리 프로텍션 퍼밋은 대지 내의 나무를 보호를 위한 조건부 허가입니다. 드레인 퍼밋은 하수도 설치에 관한 허가입니다. 빌딩 퍼밋은 건축 공사에 관한 허가입니다. 플러밍 퍼밋은 수도 및 하수에 관한 배관 허가입니다. H백 퍼밋은 냉난방, 환기에 대한 허가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철거 및 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건물에 대한 환경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 작업을 하기 전에 성명과 같은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 물질은 법정 기준에 의하여 밀봉 제거한 후 환경 검사 결과 리포트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셋째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대지 경계와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건축물의 기본적인 외곽 기준을 설정합니다. 넷째로 지하 매설물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에 매립된 수도관,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케이블 등의 정확한 위치를 온타리오 원콜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섯째로 터파기를 진행합니다. 앞에 열거한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기초 및 지하실 공간 마련을 위해 땅 파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인 기초 설치 작업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같이 매트 기초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초 및 독립기초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에는 철근을 사용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서는 철근이 없는 묵은 콘크리트의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내력 검사를 합니다. 집안의 안정성과 하중 지지 능력을 확인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질 전문가의 지내력 검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둘째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철근 작업을 수행합니다. 셋째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기초가 설치될 집안 상태, 기초의 철근 상태, 기초의 크기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초를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 기초벽 설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측량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기초 위에 설치되는 기초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둘째로 거푸집 및 철근 작업을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철근 작업을 수행합니다. 셋째로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기초벽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배근 상태, 두께, 높이 등 모든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초벽을 완성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인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슬라브 작업을 하기 전에 필히 하수 및 인입수도 배관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배관 위에 잡석을 덮어서 배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첫째로 하수, 수도 배관을 합니다. 만일 썬펌프와 같은 지하 매설물이 있으면 사전에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하수도 및 상수도 배관에 대한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인스펙션은 볼 테스트라 하여 하수도의 경사를 확인하기 위해 한쪽에서 볼을 굴려서 낮은 곳으로 굴러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로 인스펙션이 끝난 후 잡석을 덮고 단열재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인 기초 방수, 단열 및 되메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 외벽에 방수 처리를 하고 고인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배수관 위핑 타일을 설치하고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둘째로 1층 바닥 프레임을 설치합니다. 지하실 천장과 1층 바닥판을 설치하여 되메우기 흙에 의한 외부 토합으로부터 기초벽이 밀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셋째로 되메우기 전에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방수, 배수관, 단열재 설치 상태를 확인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되메우기를 합니다. 기초 및 기초벽 옆의 빈 공간을 흙으로 채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1층 바닥에 대한 측량을 합니다. 1층 바닥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최종 라트 그레이딩 플랜 측량도를 관련 가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다음 단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로 골조를 세우고 설비 사전 작업을 합니다. 첫째로 1층, 2층 프레임 주요 벽체와 지붕의 프레임 구조를 설치하여 주택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둘째로 창문과 문을 설치합니다.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문과 문을 설치합니다. 셋째로 냉난방 덕트 사전 작업을 합니다. 환기,
냉난방에 사용되는 덕트의 기본 설치를 마칩니다. 넷째로 실내 수도 및 하수 배관 사전 작업을 합니다. 온수, 냉수, 하수에 사용되는 배관의 기본 설치를 마칩니다. 다섯째로 전기 사전 작업을 합니다. 전기 공급을 위한 전선 및 부대 설비의 기본 설치를 마칩니다. 위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선 먼저 배관 사전 작업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준비된 배관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 및 수밀 테스트를 합니다. 배관 인스펙션이 끝나면 전기 사전 작업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준비된 전기 작업이 규정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전기안전공사 ESA의 점검을 받습니다. 배관 및 전기 인스펙션이 끝나면 건축 구조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설치된 벽체, 지붕, 창호 등 전반에 걸쳐서 구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받는 과정입니다. 앞 단계의 모든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없이 통과하게 되면 9째 단계로 실내 마무리 및 기기 설치 작업을 합니다. 첫째로 건축 외벽 및 지붕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물의 외벽을 마감하고 지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둘째로 단열재 및 습기막이 설치 작업을 합니다. 건물 내부에 단열재와 습기막이 비닐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셋째로 단열재와 습기막이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단열재와 습기막이 비닐의 설치가 완료된 후 상태를 확인 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넷째로 벽체 석고보드 마감을 합니다. 앞에서 시행한 단열재와 습기막이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벽면에 석고보드를 설치하여 각 방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섯째로 냉난방 사전 작업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후 점검하는 과정으로 벽체가 설치 완료된 후에 받습니다.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여섯째로 실내 마감 공사로 실내 공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일곱째로 냉난방 기기를 설치합니다. 냉난방 시스템의 기기 및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여덟째로 수도 및 위생 설비를 설치합니다. 수도 및 화장실, 욕조, 샤워, 변기와 같은 위생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우선 먼저 냉난방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다음에 배관에 대하여 최종 인스펙션을 받고 다음에 전기 최종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전기 인스펙션은 모든 전기 기기가 설치된 후 전기 사용에 따른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 ESA에 의하여 실시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을 위한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건물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단계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단계로 최종 마무리 및 허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조경 작업을 완료합니다. 건물의 주변 부지를 조성하는 조경 작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음에 외부 마감을 마무리합니다. 외벽 마감을 더하여 건물의 외관을 완성합니다. 조경 및 외부 마감이 끝나면 외부를 포함한 집 전체에 대한 최종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최종 인스펙션에서는 모든 시공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설계, 허가 도면과 상이한 점은 없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인스펙션이 끝나면 측량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지 경계 및 경사에 대한 최종 측량을 다시 하여 허가받은 랏 그레이딩 플랜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서 랏 그레이딩 서티피케이트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대지 확인 단계까지 끝이 나야 드디어 모든 허가 절차를 마무리되는 퍼밋 클로징 단계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보금자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에서는 모든 과정을 면허 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필히 구조 엔지니어 확인을 받아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전기, 배관, 냉난방 등 모든 설비에 대해서도 30년에서 50년의 내구 연한이 다하였을 때 교체 수리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집 짓는 과정을 통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